35살 정도 되면 뇌가 크게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45살 정도 되면 2% 정도 줄고요. 자, 이제 이때부터가 문제인데 55세 이후에는 0.5%씩 65세가 되면은 10% 정도의 뇌의 크기가 줄어요. 치매에 안 걸릴 수 있는 생활 수칙 5가지, 4가지나 5가지를 만족하는 삶을 살면 치매 걸릴 확률이 60% 이상. 신경세포를 뜻하는 뉴론이라는 단어와 운동을 뜻하는 에어로빅이라는 단어를 합쳐서 뉴로빅이라는 말을 뇌로빅이라는 말로 쉽게 좀 알려드리려고. 어릴 때 이렇게 거미줄 막 이렇게 타잖아요. 세 번째 손가락으로 고운 기름을 섭취하시라는 거예요. 견과류의 왕 호두를 꼽는 거예요. 과일의 왕은 오늘 아주 특별한, 아주 핸섬한 의사 선생님이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한민국 현존하는 의사 중에 가장 잘생긴 분이 이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시는 장민욱 원장님과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병원 잘 되죠? 너무 과분한 소개를 해주셔서 네, 병원이요. 이제 좀 올해쯤에는 먹고 살만하지 않을까. 그렇습니까? 네. 예. 이 뇌 건강을 챙겨주시잖아요. 네. 예, 그래서 항상 오늘 방송을 같이 하시면 해맑은 뇌를 다시 되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뇌도 같이 나이를 먹어가는 거죠? 그럼요. 브레인 에이징이라고 하죠. 미국에는 이 에이징에 관련된 국가 연구기관도 있습니다. 국립노화연구소라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여러 가지 뇌의 노화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했거든요. 이제 그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 뇌는 나이가 들면서 뇌의 크기가 좀 줄어들고 뇌의 크기가 줄어든다는 것은 곧 신경세포의 손상 그리고 신경세포의 숫자가 줄어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신경세포의 숫자가 단순히 줄어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신경세포가 대략 한 1000개 정도의 연결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경세포 하나가 망가지면 1000개의 연결망이 끊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중개 다리 역할을 하는 핵심적 장소들이 있거든요. 그런 장소에 뇌의 노화가 집중적으로 찾아오면 남들에 비해서 훨씬 더 인지력도 빨리 떨어지는 것 같고 신체 능력도 빨리 떨어지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죠. 뭐 다들 느끼실 텐데 깜빡깜빡할 때 있잖아요. 그리고 눈이 이제 노화는 눈을 제일 먼저 저 이제 그게 그죠? 왔어요. 왔어요. 벌써? 네. 이제 제 조카들이 벌써가 아니다. 올 때가 됐네. 삼촌 이렇게 가까이 이것 좀 봐봐 하고 보여주면 오 하고 이제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애써 아니라고 부인하지만 뇌도 노화를 느끼거든요, 사실. 근데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타깝게도요. 35살 정도 되면 뇌가 크게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일찍이요? 네. 한 20대까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뇌가 성장을 해요. 그리고 이제 20대 이후에는 성장 속도가 굉장히 둔해지기는 하는데 그래도 아주 미묘하게 조금씩은 성장을 하거든요. 이렇게 성장을 하다가 35살 정도 되면 이제 본격적인 노화의 길로 접어듭니다. 생각보다 빠르구나. 이제 그때부터 매년 한 0.2%씩 뇌의 크기가 줄어들거든요. 10년이면 2% 정도 줄잖아요. 45살 정도 되면 2% 정도 줄고요. 그때부터는 또 한 0.3%씩 줄어요. 그래서 55살이 되면은 또 3%가 추가로 줄입니다. 그때까지 약 5% 정도의 뇌 크기가 줄죠. 자, 이제 이때부터가 문제인데 55세 이후에는 이제 대략 0.5%씩 줄입니다. 그러면 많이 줄었네. 많이 줄죠. 65세가 되면은 대략 10% 정도의 뇌의 크기가 줄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것도 개개인별 격차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 아나운서님은 거의 안 줄어들었을 것 같은 느낌이 저 많이 듭니다. 줄어요. 저 느껴요. 그리고 지금 35세부터 뇌가 줄어든다고 얘기하셨으니까 근데 눈은 40대 이후에 그 눈 노화를 느끼거든요. 느끼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못 느끼는 사이에 일어나고 있었던 거고. 네. 그럼 뇌가 나이가 들어가면 나타나는 질병이 어떤 게 있습니까? 대표적인 게 혈관성 질병이죠. 뇌졸중이요. 뇌졸중 때문에 생기는 혈관성 질환 중에 제일 무서운 게 뇌출혈이죠, 사실은. 뇌출혈은 딱 걸리면 바로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의식을 잃고 또 사망에 이르기도 하는데요. 근데 고혈압에 대한 관리가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요즘은 뇌출혈 좀 줄었습니다. 반면에 뇌경색의 비율이 늘었죠. 전체 뇌졸중 중에 뇌경색 비율이 이제 한 80% 정도 차지합니다. 이와 같은 뇌경색과 뇌출혈 같은 뇌혈관 질환, 그래서 뇌졸중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이제 제일 많고요. 두 번째로 흔한 게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치매 아니겠습니까? 인지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신경 쪽에 장애가 심각하게 찾아오는 파킨슨병도 이제 노화성 질환의 하나입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지만 제일 대표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뇌로 가는 혈관이 온전한지 그걸 네. 미리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게 그렇죠. 저도 얼마 전에 장 원장님 병원에 갔다가 요쪽이 옛날 같지 않다는 얘기 듣고 좀 두꺼워졌더라고요. 네, 장 원장님이 그 저 5mm짜리 뭐 처방해 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요즘도 잘 먹고 있는데요. 네, 드셔야죠. 그런 거 하셔야 되더라고요. 안 그러다가 막히면 큰일 납니다. 진짜. 맞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전에 치매에 대한 말씀도 네. 해주셨는데 깜빡깜빡하면 사람들이 치매 걱정을 하잖아요. 그럼요. 네. 이게 치매다 하고 탁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젊은 시절에는 열쇠 좀 놓고 다니고 네. 휴대폰 어디다 놨는지 여기저기 찾으다 다녀도 아 내가 요즘 바빠서 그렇구나. 요즘 진짜 내가 좀 힘들구나. 스트레스가 많구나 생각하지만 나이가 좀 든 시점에서 똑같은 실수를 하면 어머 이게 이제 치매가 오나 걱정을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깜빡깜빡하지만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을 주는 수준인지 지장을 주지 않는 수준인지가 치매를 판가름하는 기준이고, 두 번째는 남들이 알아챌 수 있느냐. 그래서 남들 앞에서는 조금 더 내가 긴장하게 되고 더 신경을 많이 쓰면서 대화를 하잖아요.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쉽게 남들이 눈치채지는 못합니다. 물론 가족들은 또 눈치를 좀 채죠. 아주 내가 느슨해져 있는 일상생활을 옆에서 보니까 가족들 정도까지만 눈치가 채질 정도라면은 객관적 인지장애 중엔 이제 경미한 경도인지장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남들도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데 나만 알고 있다면 그것은 주관적 인지장애라고 해서 요거는 또 그냥 단순 건망증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예. 저나 아나운서님이나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가족들도 알아채고 주변 지인들이 이제 조금씩 알게 되고 또 나의 일상에도 어느 정도 그것이 파고들고 있다면 그때부터 이제 치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경도인지 장애라고 아마 진단받으신 분들 상당히 많으실 텐데 얼마 전에 그 유명한 스타 강사 김창옥 씨도 네. 인지검사 했는데 본인의 이제 인지력이 좀 떨어진다고 나왔다고 공개를 했잖아요. 아마 경도인지 장애 비슷한 수준의 진단을 받지 않으셨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치매로 진단이 발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약 5년 이내에 실제 치매로 발전할 가능성이 70% 이상이라는 보고도 있는 만큼 경도인지 장애라고 진단이 됐으면 이건 그냥 단순히 깜빡깜빡하는 문제가 아니구나. 진짜 나의 뇌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빨리 진단을 받아보셔야 된다는 거죠. 실제 치매의 진단이 딱 되는 그 순간에서부터 20년 전부터 뇌의 변화는 시작된다는 연구들이 상당히 많이 발표됐습니다. 근데 그거 무슨 검사를 해요? 뇌에 어떤 노폐물이 쌓여 있는지 볼 수 있는 검사들이 있는데요. 옛날에는 정말 비쌌거든요. 그 페트라는 검사,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을 이용해서 뇌에 있는 특정 물질을 감지해낼 수 있는 검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타아밀로이드가 얼마나 뇌에 쌓여 있는지를 보는 건데 치매 발병 20년 전부터 베타아밀로이드가 막 증가하거든요, 뇌에. 그러다가 뇌 세포가 망가지고 타우 단백질이라는 것들이 쌓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인지력이 완전히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그 베타아밀로이드를 검측할 수 있는 페트 검사가 있었는데 이게 검사 장비만 해도요 30억이 넘어요. 네, 좀 좋은 장비들은 거의 100억 가까이 하는 장비들도 있어서 큰 병원에나 아주 큰 대학병원에만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검사 비용도 비쌌죠. 한 130만 원 안팎 정도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데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검사가 아니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혈액 검사를 통해서 베타아밀로이드를 검측할 수 있는 기술들이 국내 연구진에서 개발이 됐고 이것이 이제 국내 여러 개의 대학병원이 같이 참여해서 국책 연구 과제로 수행됐던 결과인데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는 사설기관에서도 그런 검사를 하실 수 있어요. 피 검사할 때 그럼 저 치매 검사 해주세요. 그렇죠. 그러면 그 항목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갑니다. 되게 이제 이 검사 비용이 한 30만 원 안팎 정도 하는데요. 그래도 예전에 100만 원이 훌쩍 넘는 검사 비용에 비하면 굉장히 저렴해진 그러면 거죠. 치매에 본격적으로 걸리기 전 끝 단계도 파악할 수 있는 파악할 거예요? 수 있죠. 그게 대개 이제 뇌 속에 있는 뇌척수액 속에서 검출이 되는데요. 아주 조금씩은 혈액으로도 스며 나오거든요. 피 한번 뽑아봐서 그것이 일정 농도 이상으로 증가되어 있으면 이제 뇌에 굉장히 많이 쌓여간다는 걸 암시하는 거죠. 나 그거 해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저도 저희 그 부모님이 치매를 겪으셨기 그렇죠. 때문에요. 네네. 늘 막 걱정스럽고 불안하거든요. 네. 피 검사로 할 수 있다니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네요. 지금 이제 이런 검사들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이 각 대학병원에서도 다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제가 운영하는 병원과 같은 작은 신경과 병원에서도 요즘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시면 아주 손쉽게 검사가 가능하죠. 그러면 치매 걸리기 쉬운 사람이 있고 치매 아예 안 걸리는 사람이 있고 이래요?
지금 그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펀드를 이용해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시카고에서 했던 그 노화와 건강에 관련된 아주 대규모 연구가 있었습니다. 이 연구들을 보면은 치매에 안 걸릴 수 있는 생활 수칙 5가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기도 했었거든요. 뭐 운동 많이 해라, 네. 술, 담배 많이 하지 말아라, 그다음에 지중해식 식단을 하고 뇌를 좀 많이 써라, 이런 얘기들이죠. 근데 이 5가지 행태 중에서 4가지나 5가지를 내가 만족하는 삶을 살면 치매,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치매 걸릴 확률이 60% 이상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고요. 여기에 2-3가지만 만족해요. 그러니까 이 중에 2가지만 해도 약 30% 정도 치매 발병률이 낮아지거든요. 운동 많이 하시잖아요. 예, 운동 등산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또 긍정적인 성격의 소유자시고 술, 담배 술은 하시지만 담배 안 하시죠. 자, 운동 많이 하고 담배 안 하시니까 벌써 2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30%는 이제 먹고 들어가신 거고요. 거기에 이제 뭐 뇌를 좀 많이 쓰는 직업군에 계시니까 그것도 한 가지 된 거고, 절주, 그러니까 헤비 드링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시잖아요. 그러면 뭐 최소 4가지 이상은 만족하셨으니까 60% 이상 안정권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게다가 이제 80세나 90세 정도가 될 때까지도 20, 30대 못지않은 좋은 기억력을 유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슈퍼 에이징 피플 또는 이제 센테니움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100세인이라고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칭하죠. 적어도 100세인이 되려면 저는 3가지 관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40대에서 50대에 지나가야 되는 관문은 관절입니다. 그 관절에 대한 문제를 그때 잘 갖춰놔야 돼요. 40대, 50대까지 튼튼히 내 관절과 근육 건강을 지켜놓는 게 첫 번째 관문이라고 생각하고요. 60대와 70대에 이르러서 혈관성 질환에 대한 관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혈압이나 고지혈증, 당뇨, 또 부정맥 같은 위험 요소들을 잘 관리하는 게 이게 2번째 관문이고요. 3번째 관문이 결국 뇌 건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치매가 걸리지 않아야 100세인으로 살 수 있는 확률이 약 2배에서 3배 정도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8, 90세까지도 제 병원에 다니시면서 건강검진을 하시지만 90세 연세에서도 지금도 의원을 운영하고 계시는 의사 선생님들도 계세요. 그런 것들을 잘 지켜나가면 정말 100세까지 뇌 건강을 지킬 수 있는데 뇌 건강을 좋아지게 하는 운동법도 있습니까? 있죠. 우리 이제 그 신체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피지컬 트레이닝, 뭐 웨이트 트레이닝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죠. 그리고 에어로빅도 많이 하고요. 에어로빅은 이제 유산소 운동을 에어로빅이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듀크 대학교에서 닥터 로렌스 박사가 예전부터 뇌도 운동을 많이 하면 기초 체력이 많이 쌓이고 늙었을 때 체력이 깎이는 걸 미리 대비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사실 잘 받아들이지 않은 학설이었는데요. 뇌도 계속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이론적 배경이 쌓이면서 열심히 노력하면 60세, 70세, 80세까지도 계속 뇌를 발달시킬 수 있다는 게 지금은 확인이 됐거든요. 그런 데에서 착안을 해서 이 신경세포를 뜻하는 뉴론이라는 단어와 운동을 뜻하는 에어로빅이라는 단어를 합쳐서 뉴로빅이라는 말을 그분께서 창시를 해서 듀크 대학에서 이런 활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좀 카피했죠. 그래서 뇌를 뜻하는 이제 뇌, 그다음에 에어로빅 해서 뇌로빅이라는 말로 제 국민들에게 많이 쉽게 좀 알려드리려고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 좋다, 뇌로빅. 그래서 제가 간단한 뇌로빅 동작들을 좀 많이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예전에 제가 아나운서님 진행하시는 행복한 아침에 나가서도 이런 동작들 좀 가르쳐준 적이 있었죠. 이거 어렵더라고요. 같은 방향으로 엄지나 새끼를 이렇게 쏠리게 하고 또 반대 방향으로도 이렇게 해서 잘하시는데 난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엄지와 새끼 손가락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같은 방향으로 천천히 보시면서 하시면 돼요. 보시면서 이렇게 주먹을 엎어서 하셔도 되고요. 편한 방향대로 이렇게 나를 바라본 상태에서 하셔도 좋습니다. 그냥 손목이 편한 방향에서 하시다 보면은 저처럼 좀 빨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연습하시면 좀 빨라지니까요. 처음에 굉장히 어색해요. 맞습니다. 양손을 좀 다르게 쓰는 거잖아요. 이 동작을 좀 응용한 여러 가지 동작들이 있는데 자, 오늘 좀 업그레이드된 거 몇 가지 알려드리자면요. 네모 만들기 한번 해볼까요? 네모? 주먹을 이렇게 쥔 상태에서요. 검지손가락과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펼치면 이렇게 네모가 만들어지죠. 자, 이제 손가락을 바꿔서 이걸 헷갈린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렇죠. 엄지와 새끼손가락을 반대쪽으로 바꿔주시면 만만치 않아. 만만치 않죠. 만만치 않아. 네, 그래서 이렇게 네모를 번갈아가면서 만들어주는 건데요. 사실은 아까 전에 알려드렸던 그 엄지 새끼손가락 동작에서 엄지를 검지손가락으로 바꾼 것뿐이에요. 아, 이거 바보가 된다. 근데 아까는 이제 방향으로 우리가 이제 시공간에 대한 개념을 생각했다면 이제는 모양에 대한 개념으로 공간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또 다른 부위가 자극이 되기도 합니다. 네, 이 정도 동작 괜찮으시죠? 야, 이거 바보가 된 것 같아요. 네, 할만하시죠? 그리고 그다음에 좀 더 이제 쉬운 동작으로는 뭐 토끼 잡는 게임도 하거든요. 이렇게 빵. 토끼 모양을 만들고 이렇게 권총을 딱 쏘는 거죠. 반대쪽으로도 빵. 이렇게 하고 이렇게. 네. 그래서 빵, 빵. 이건 좀 빵. 낫다. 이거 좀 낫죠. 네. 이런 동작도 있고요. 또 제가 이제 모든 손가락을 또 많이 쓰기 위해서 거미줄 타기 동작도 알려드리는데요. 보통 어릴 때 이렇게 거미줄 막 이렇게 타잖아요. 이거, 네, 이거, 그렇죠, 이거. 그렇죠. 아, 좋습니다. 자, 이제 이건 좋아. 세 번째 손가락으로 한번 타보세요. 네, 세 번째 손가락으로. 헷갈리기 시작하네. 네, 세 번째 손가락으로. 이건 그래도 좀 할 수. 자, 네 번째 손가락도 한번 타볼까요? 네, 천천히 네 번째 손가락씩. 엄지 손가락은 계속 그대로 쓰시고요. 네 번째 손가락으로. 손가락 자체가 이렇게 안. 손목을 좀 많이 비틀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새끼 손가락까지. 네, 이렇게 하면 모든 손가락 자극이 다 되죠. 자, 근데 이제 업그레이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손가락을 순서대로 자, 검지 타다가 중지, 약지, 네, 인지, 약지. 이거 바로 헷갈리지. 중지, 검지, 중지, 인지. 선생님 절대 치면 안 오겠네요. 네, 이런 식으로 손가락을 하나씩 더 내려가면서 또 올라오면서 해보시면 재밌습니다. 선생님 혼자서도 잘 노시죠? 요즘 저 버스 타고 다니면서 계속 이거 하고 있어요. 한조 앞에서 실수하면 안 되니까. 내가 잘해야지 뭘 하라고 얘기를 할 텐데. 저 이거 연습 엄청 많이 한 거예요. 선생님 좋겠다. 절대 치매 안 걸리시겠어요. 자, 요거 계속 연습하면 지금은 안 돼요. 근데 연습을 하면 된다니까 다시 보기 하셔서 요거 따라서 연습해 보시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음식으로 뇌 노화를 늦출 수 있는 거는 뭐 없습니까? 그렇죠. 그건 곧 먹는 게 이제 내가 되는 거니까요. 좋은 거 많이 먹어야 되는데요. 제일 대표적으로는 지중해식 식단을 항상 권합니다. 또 지중해식 식단에다가 고혈압을 조절할 수 있는 식단으로 이제 DASH라는 식단이 있는데요. 이 지중해식 식단의 DASH라는 식단의 장점만을 모아서 만든 게 이제 마인드라는 식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미국에 있는 그 국립보건원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마인드 식단에 따르면은 불포화지방산 섭취에 대해서 항상 강조하고 있어요. 불포화지방산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오메가3잖아요. 근데 사실 오메가3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대표적인 게 DHA하고 EPA 성분인데요. 특히 이제 뇌 건강 그 자체를 위해서는 DHA 성분이 포함된 오메가3를 드셔야 하고 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이제 EPA가 들어있는 오메가3를 드셔야 하는데 이런 오메가3를 좋은 불포화지방산은 역시 생선에 많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연어, 고등어, 특히 요즘 고등어 너무 맛있더라고요. 지금이 고등어 완전 철인데요. 아주 살이 통통하게 오른 이런 고등어 한 마리 아주 좋네. 찜으로 쪄서 드시면 최고로 좋고요. 그리고 살짝 구워서 드셔도 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메가3 성분이 뇌 속에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뇌 신경세포의 막을 구성하는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 그럼 아까 제가 신경세포 하나가 1000개의 연결망을 구성한다고 했잖아요. 신경세포 하나를 재생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이 1000개의 연결망이 잘 작동할 수 있게 하려면 이 신경세포 막이 튼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신경세포 막을 튼튼하게 해주기 위해서 꼭 좋은 기름을 섭취하시라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견과류 섭취도 굉장히 도움이 좀 되는데요. 견과류의 왕 하면은 저는 뭐 호두를 꼽는데요. 호두 하루에 한 2-3알 정도만 드셔도 충분히 섭취가 가능하고요. 집에서 달걀 후라이 같은 거 조리할 때 저는 이제 아보카도 기름을 쓰는데 아보카도 속에도 굉장히 불포화지방산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런데 불포화지방산의 함정이 하나 있는데요. 오메가6나 오메가9도 불포화지방산에 포함이 되거든요. 근데 이 오메가6의 비율이 너무 높아지면 또 반대로 염증이 심해지고 혈관 건강이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오메가3와 6의 비율을 어느 정도 맞춰서 음식을 섭취해야 하는데 현대인들이 너무 오메가6 섭취 비율이 높으니까요. 육류 섭취 좋아하시죠? 네. 육류 섭취하게 되면은 그 삼겹살 속에 들어있는 돼지 비계 속에도 불포화지방산이 60%나 들어있습니다.
물론 포화지방이 40%나 있으니까 많이 먹는 건 무조건 안 좋지만 적정량의 삼겹살을 먹는 것도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요. 그런데 함정은 이 삼겹살 비계 속에 들어있는 불포화지방산 중에 일정 부분 이상이 이제 오메가6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육류 섭취를 통해서 뇌신경세포를 튼튼하게 해주는 것도 좋지만 그 비율을 좀 맞춰주기 위해서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들을 추가로 섭취해 주시는 것이 너무 좋고 나는 도저히 생선을 비려서 못 먹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죠. 뭐 건강기능식품으로 조금 돈을 내고 구입해서 사 드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과일의 왕은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 네. 그래서 이 마인드 식단에도 블루베리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요즘 냉동 블루베리 엄청 저렴하더라고요. 그런 거 조금씩 사서 요거트랑 이렇게 좀 그건 맛있어요. 그렇게 네, 괜찮으실 것 같고요. 토마토에도 뭐 라이코펜 많이 들어있죠. 그런 것도 좋고 베리류는 사실 다 좋은데 국내에 산 베리류에는 저는 아로니아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아로니아. 근데 이게 너무 좀 떨떠름해가지고. 근데 이게 한때 유행했어요. 유행했죠. 네. 그래서 이제 아로니아가 그래서 너무 재고가 많이 쌓이니까 동결건조해서 분말로 많이도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굉장히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진짜 기가 막힌 항산화 식품이 아닌가. 요거트에다가 이렇게 해서 먹으면 되거든요. 그렇게 먹으면 별로 안 써요. 맞아요. 네, 그리고 또 먹을만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걸 많이 먹으라 그러는데 식품으로 먹으려면 이만큼 먹어야 된다고 들어가지고. 그럼 또 이제 뱃살 나오니까 적절히 해야 될 텐데요. 바나나 속에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게 우리 몸을 좀 건강하게 또 뇌를 즐겁게 해줘요. 그래요?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세로토닌의 재료니까 트립토판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으로 대표적인 게 이제 연어, 바나나, 견과류, 딸기에도 많이 들어있거든요. 딸기도 베리류의 과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침에 딸기 바나나, 딸바 주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딸바, 견과류 이렇게 합친 그런 주스를 좀 만들어서 먹기도 합니다. 자, 나이가 들어도 늙지 않는 뇌 만들기. 어떻게 보면 정말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내용 같은데 의외로 생활에서 뇌를 회춘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뇌로빅 해보면서 또 맛난 것도 드시면서도 뇌를 깨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되지도 않아요. 자, 장민욱 원장님과 함께 건강한 뇌 지키는 방법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